늦가을 저녁, 오래된 빌라 4층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며느리 지영이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는다. 둔탁한 소리가 울린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1,000만 원 돌려주세요. 20년 전 같은 거실. 햇살이 따스했던 봄날. 시어머니 순자가 반지를 지영의 손가락에 끼워준다.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젠 우리 딸이야. 현재 문틈에 끼인 구겨진 종이가 보인다. 노란 영수증, 오래된 사진. 지영이 순자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 20년간 품어온 의욕이 담겨 있다. 어머니, 왜 그날 저를 침묵시키셨어요? 휴대폰이 진동한다. 윙, 윙. 화면에 타이머가 나타난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어떤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다. 진실로만 갚을 수 있다. 타이머 48시간. 복도에 찬바람이 든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어둠과 밝음을 반복한다. 지영이 이삿짐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른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른다. 새 출발을 앞둔 설렘보다는 불안이 앞선다. 거실에서 순자가 일어선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단정하지만 어딘지 초조해 보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어머니 왔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고생했구나. 박스를 내려놓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린다. 쿵. 무거운 침묵이 깔린다. 정연이 계단을 올라온다. 40 초반의 그는 성실한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어색해 보인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본다. 엄마, 지영아, 더워 죽겠네. 순자가 물을 따라준다. 컵을 건네는 손이 살짝 떨린다. 새 집은 어때? 좋아요. 애도 학교 가기 편하고. 지영의 대답이 건조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20년 전 기억이 맴돈다. 순자가 억지 미소를 짓는다. 그래, 새 출발이네. 지영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봉투 안에는 돈다발이 보인다. 어머니, 그 전에 정리할 게 있어요. 공기가 차갑게 식는다. 순자의 손이 컵을 잡은 채 멈춘다. 뭘? 지영이 봉투를 탁자에 놓는다. 탁! 소리가 크게 울린다. 이거요. 정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본다. 뭐야, 이게? 지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진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어머니가 20년 전에 주신 돈.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똑똑똑. 정연이 당황한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1,000만 원을. 정연아, 너는 몰라도 돼. 지영이 남편을 제지한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순자가 봉투를 바라본다. 그 안에 든 것은 돈만이 아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들어있다. 지영아, 그건 이사비가 아니었죠? 정연이 끼어든다. 그럼 뭐였는데? 지영이 일어선다. 그녀의 시선이 문틈으로 간다. 하얀 종이 한 조각이 끼어 있다. 채무였어요. 휴대폰이 울린다. 띠링. 누군가의 알림음이다. 순자가 되묻는다. 목소리가 쉰다. 채무? 네. 20년 전 그날이. 지영이 문틈으로 가서 종이를 빼낸다. 구겨진 영수증이다. 노란 종이에 20년 전 날짜가 찍혀 있다. 순자의 눈이 커진다. 그 영수증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지영아, 그날 일은 침묵하라고 하셨죠. 지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20년간 가슴에 묻어둔 서운함이 터져나온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거예요. 아래층에서 이삿짐 나르는 소리가 들린다. 쿵쿵.
다른 누군가의 새 출발이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정연아, 잠깐 나가 있어. 엄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가. 순자의 목소리가 커진다. 20년간 억눌렀던 것들이 흔들린다. 정연이 당황하며 나간다. 문이 덜컥 닫힌다. 두 여자만 남았다. 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든다. 지영아. 어머니. 지영이 영수증을 펼친다. 병원비 1천만 원. 검은 글씨가 선명하다. 순자의 손이 떨린다. 그걸 어디서? 다락방이에요. 이사짐 정리하다가 휴대폰이 다시 울린다. 윙, 윙. 모르는 번호다. 지영이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이 없다. 숨소리만 들린다. 여보세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진다. 순자가 영수증을 바라본다. 그 종이 한 장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지영아, 어머니 48시간만 주세요. 48시간? 지영이 휴대폰을 보여준다. 관리사무소 앱 화면이다. CCTV 백업이 48시간 후에 삭제된대요. 화면에 빨간 글씨가 깜빡인다. 보관 영상 D-2 자동 삭제 예정. 순자의 손이 심하게 떨린다. CCTV가 뭔 상관이? 상관 있어요. 20년 전 그날. 지영의 눈빛이 결연하다. 48시간 안에 진실을 밝히겠어요. 순자가 주저앉는다. 20년간 버텨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지영아, 제발. 아니면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세요. 침묵이 흐른다. 벽시계 소리만 똑똑똑 울려 퍼진다. 지영이 영수증을 뒤집어 본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다. 미안해, 내 아들. 순자의 필체다. 어머니. 순자가 고개를 돌린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한다. 48시간 후에 다시 얘기해요. 지영이 영수증을 접어 넣는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영이 계단으로 향한다. 타박타박타박.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다. 순자가 혼자 남았다. 거실에는 1,000만 원이 든 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 원장님이라고 표시된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순자 씨, 그 일이 다시. 지금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뚜뚜뚜. 순자가 전화를 끊는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번진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카페에 가을 햇살이 비친다. 지영이 정연과 마주 앉아 있다. 정연은 커피를 적고 있지만 손이 어색하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지영아, 도대체 뭔 일이야? 지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쓴맛이 입에 맴돌다. 당신은 몰라도 돼. 엄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20년 전 기억이 지영의 머릿속을 스친다. 그날의 공포, 그날의 침묵. 20년 전 일이야. 20년 전? 우리 결혼하기 전. 정연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때는 그저 행복했던 시절로만 기억한다. 그때 뭐가 있었는데? 지영이 망설인다. 말해야 할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을. 교통사고. 교통사고? 정연의 휴대폰이 울린다. 띠링. 어머니 문자다. 정연아, 집에 와. 엄마가 오라고 하네. 지영이 정연의 손을 잡는다. 가지마. 왜? 아직 때가 아니야. 정연이 지영을 바라본다. 아내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발견한다. 지영아, 너 요즘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 되는 거야. 지영이 일어선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난다. 나는 병원에 다녀올게. 병원? 20년 전 그 병원. 문이 덜컥 닫힌다.
정연이 혼자 남았다. 타이머 38시간 15분. 성모병원 앞. 가을바람이 차갑다. 지영이 병원을 올려다본다.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많이 달라졌다. 로비로 들어간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20년 전 그날의 냄새다. 김 원장님 계시나요? 지금 진료 중이세요. 기다릴게요. 대기실에 앉는다. 주변에 환자들이 앉아 있다.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다. 휴대폰이 진동한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지영 씨? 남자 목소리다. 낯설지만 어딘지 익숙하다. 네, 누구세요? 20년 전 일. 그만두세요. 지영의 심장이 빨라진다. 누구세요? 더 파면 안 됩니다. 뚜뚜뚜. 전화가 끊어진다. 지영이 휴대폰을 내려다본다.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일까? 지영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른다. 돌아보니 김 원장이다. 60대 후반, 머리가 많이 휘어졌다. 20년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새겨져 있다. 원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김 원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친다. 20년 전 일 때문에요. 김 원장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도 그날을 기억한다. 그 일은 기록이 남아 있나요? 지영 씨, 그때 모든 게 정리됐잖아요. 정리가 아니라 덮어둔 거죠. 김 원장이 주위를 둘러본다. 사람들이 쳐다본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디서? 김 원장이 망설인다. 20년간 지켜온 비밀이 흔들린다. 내일 저녁에 전화하세요. 내일? 48시간 후에는 모든 게 사라집니다. 지영이 김 원장을 바라본다.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김 원장이 돌아선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지영이 혼자 남았다. 병원 로비의 소음이 멀게 들린다. 같은 시각, 전통시장, 순자가 반찬 가게를 둘러보고 있다. 하지만 정신이 없다. 20년 전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 어머니, 뭘 찾으세요? 가게 주인이 묻는다. 아니야, 그냥. 진열대에 반지 모양의 양파링이 보인다. 문득 20년 전이 떠오른다. 이젠 우리 딸이야. 자신이 지영에게 반지를 끼워주던 그날. 그때는 진심이었다. 순자의 손이 떨린다. 바구니를 떨어뜨린다. 쿵.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휴대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 정연이야. 정연아? 순자의 목소리가 불안하다. 엄마, 지영이가 이상해.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떻게 이상한데? 20년 전 교통사고 얘기를 하면서 순자의 손이 휴대폰을 꽉 잡는다. 지영이가 뭐라고 했어? 아버지 차에 뭔 일이 있었다고. 정연아. 네. 집에 오지 마. 네. 며칠만. 뚜뚜뚜. 순자가 전화를 끊는다. 시장 사람들이 쳐다본다. 순자가 서둘러 자리를 뜬다. 밤. 순자의 집. 순자가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1,000만 원이 든 봉투가 놓여 있다.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다. 똑똑똑. 순자가 봉투를 연다. 돈다발 사이에 작은 종이가 끼어 있다. 사진이다. 젊은 순자와 아기, 그리고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김 원장. 순자의 손이 떨린다. 그날의 약속. 지켜야 했던 침묵.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 원장님이 표시된다. 여보세요? 순자 씨, 지영 씨가 병원에 왔어요. 순자가 사진을 꽉 쥔다. 뭐라고 했어요? 20년 전 기록을 찾고 있어요.
기록이 남아 있나요? 일부는. 그런데 48시간 후에는 알겠어요. 순자가 전화를 끊는다. 사진을 다시 본다. 사진 속 아기가 정연을 닮았다. 아니다. 정연이 아니다. 다른 아이다. 순자가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친다. 찬 달빛이 순자의 어깨를 적신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린다. 똑똑똑. 48시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타이머 24시간 15분. 새벽. 지영의 집. 지영이 침대에서 일어난다. 옆에서 정연이 자고 있다. 그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인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거실로 나간다. 노트북을 연다. 인터넷 검색창에 20년 전 교통사고를 입력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지워졌다. 역시 휴대폰에 메시지가 온다. 다락방 열쇠를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모르는 사람. 지영이 메시지를 바라본다. 누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 옷을 입는다. 시어머니 집에 가야 한다. 어디가? 정연이 깨어났다. 어머니 집에. 새벽에? 중요한 걸 찾아야 해. 정연이 일어난다. 나도 가겠어. 안 돼. 왜? 지영이 정연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서 사랑을 본다. 하지만 진실을 알면 그 사랑이 변할까? 당신은 모르는 게 나아. 문이 덜컥 닫힌다. 순자의 집 앞. 지영이 비밀번호를 누른다. 삐삐삐. 조용히 들어간다. 순자가 소파에서 자고 있다. 탁자 위에 사진과 봉투가 놓여 있다. 지영이 사진을 본다. 젊은 순자와 아기, 그리고 의사. 이게 뭐지? 사진을 뒤집어 본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김 원장. 지영의 눈이 커진다. 어떤 약속일까? 순자가 깨어난다. 지영아? 어머니. 왜 여기 있어? 다락방 열쇠를 찾으러요. 순자가 일어난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다. 다락방에는 없어. 뭐가 없어요? 내가 찾는 건. 지영이 사진을 든다. 그럼 이건 뭐예요? 순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그건 이야기가 누구예요? 침묵이 흐른다. 새벽 공기가 차갑다. 지영이 다락방 쪽으로 간다. 어디 있어요, 열쇠? 지영아, 제발. 순자가 따라온다. 지영이 선반을 뒤진다. 덜컥 작은 열쇠를 발견한다. 있었네요. 다락방 문을 연다. 끽. 먼지 냄새가 난다. 손전등을 켠다. 구석에 오래된 상자가 있다. 열쇠로 상자를 연다. 찰칵. 상자 안에 서류들이 들어있다. 맨 위에 있는 건 진단서다. 교통사고 환자 김민수 옷의 진단서. 지영이 진단서를 본다. 김민수? 그 아래 다른 서류들이 있다. 합의서, 각서, 입금 확인서. 모두 20년 전 날짜다. 지영이 합의서를 펼친다. 사고 당사자 김민수 5세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함. 단, 이 사건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기로 함. 서명란에 순자의 이름이 있다. 지영이 숨을 몰아쉰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계단을 내려간다. 어머니. 순자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김민수가 누구예요? 순자가 대답하지 않는다. 왜 대답 안 해요? 지영이 합의서를 흔든다. 이 아이를 치웠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니야. 그럼 누가요? 또 침묵이다. 순자의 입술이 떨린다. 지영이 휴대폰을 꺼낸다. 48시간 안에 말씀 안 하시면 경찰서에 갈 거예요. 지영아, 제발.
누가 그 아이를 치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다. 내가 치었어. 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친 게 아니라. 순자가 머뭇거린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어. 지영이 충격받는다. 뭐라고요? 진짜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었어. 누구요? 순자가 사진을 가리킨다. 이 아이의 아버지. 지영이 사진을 다시 본다. 이 아기의 아버지가 운전자였다고요? 응. 그럼 이 아이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연이. 형이야. 지영이 주저앉는다. 쿵. 모든 것이 무너진다. 형? 정연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 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20년간 품어온 의혹이 현실이 되었다. 벽시계가 울린다. 똑똑똑. 22시간이 남았다. 타이머 18시간 30분. 관리사무소. 지영이 관리소장과 마주 앉아 있다. 관리소장은 중년 남자로 친절해 보인다. CCTV 백업을 복사하고 싶은데요. 언제 거요? 20년 전요. 관리소장이 놀란다. 20년 전? 그건 불가능해요. 지영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왜요? 보관 기간이 최대 48시간이에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관리소장이 생각해 본다. 아, 잠깐. 구형 DVR이 지하에 있긴 한데. 지영의 눈이 밝아진다. 구형 DVR. 20년 전 본영상은 아니고 당시 설치 테스트 때 자동 백업된 출차 패턴 샘플이 남아있네요. 하드디스크가 고장나서 창고에 넣어뒀거든요. 복구할 수 있나요? 해볼게요. 다만 화질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희망이 보인다. 작은 희망이지만 붙잡고 싶다. 지영이 집으로 돌아온다. 정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어디 갔었어? 관리사무소. 뭐하러? 지영이 망설인다. 말해야 할 시간이 왔다. 정연아, 앉아. 정연이 자리에 앉는다. 뭔데? 당신에게 형이 있었어. 정연의 얼굴이 굳어진다. 형? 아버지의 첫째 아들. 무슨 소리야? 지영이 서류를 보여준다. 20년 전 교통사고 때 운전자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 형이었어. 정연이 일어선다. 그럴 리가. 어머니가 인정했어. 정연이 머리를 감싼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봉투 속 1,000만 원은 그 아이 치료비였어. 그 아이. 당신 형이 다른 아이를 쳤거든. 정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이게 뭐야? 휴대폰이 울린다. 관리소장이다. 여보세요? 지영 씨, 복구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뭐요? 현관 CCTV는 사각지대가 많아요. 대신 지하 주차장 보조 카메라에 뭔가 찍혔어요. 지영이 흥분한다. 뭐가 찍혔어요? 차량 번호는 안 보이는데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의 실루엣이 있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는다. 정연이 지영을 본다. 나도 가겠어. 안 돼. 내일이야. 당신이 보면 충격받을 거야. 정연이 단호하다. 봐야겠어. 관리사무소 지하. 오래된 모니터에 화면이 나타난다. 흑백 화면에 지하 주차장이 보인다. 여기요. 관리소장이 화면을 가리킨다. 이 차가 사고 당일 나간 차예요. 화면 속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보인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린다. 하지만 실루엣만 보인다. 이 사람이 운전자예요? 네. 그런데 관리소장이 화면을 다시 돌린다. 30분 후에 다른 사람이 타고 나가요. 다시 같은 차가 나타난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석에서 내린다. 체격이 다르다.
정연이 화면을 뚫어져라 본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야? 지영이 정연을 본다. 당신 형일 거야. 형? 정연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온다. 지영이 USB를 꺼낸다. 이 영상 복사해 주세요. 복사가 진행된다. 정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온다. 엄마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와라. 마이너스 삼촌. 정연이 일어난다. 엄마가 쓰러졌대. 뭐? 병원에 가야겠어. 지영이 망설인다. 나도 갈게. 안 돼. 왜? 당신 혼자 가. 정연이 달려나간다. 지영이 혼자 남았다. USB를 받아든다. 이제 증거가 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향한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다.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가족은 더 멀어져 간다. 타이머 12시간 20분. 성모병원 응급실.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다. 의식은 있지만 얼굴이 창백하다. 20년간 쌓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터진 것 같다. 정연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다. 엄마, 괜찮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약하다. 응, 괜찮아. 지영이 들어온다. 어머니. 순자가 지영을 본다. 그녀의 눈에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다. 왔구나. 어떻게 쓰러지셨어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의사가 다가온다.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며칠 안정을 취하셔야겠어요. 정연이 묻는다. 입원해야 해요? 이틀 정도는요. 정연이 지영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복도에 찬 공기가 흐른다. 지영아, 이제 그만해. 뭘? 엄마가 이렇게 됐잖아. 지영이 고개를 젓는다. 더 빨리 끝내야 해. 뭔 소리야? 진실을 밝혀야 어머니도 편해져. 정연이 지영의 어깨를 잡는다. 제발 그만둬. 안 돼. 지영이 정연의 손을 뿌리친다. 당신 형은 어디 있어? 모르겠어. 연락처도 몰라. 20년간 연락 안 했어. 지영이 휴대폰을 꺼낸다. 그럼 찾아야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한다. 타이머 10시간 30분. 병원 복도. 지영이 순자의 병실로 향하고 있다. 그때 복도에서 순자와 마주친다. 순자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 뒤에서 간호사가 밀어주고 있다. 어머니. 순자가 지영을 본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다. 지영 씨. 지영이 놀란다. 순자가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왜 그러냐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본다.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에요. 순자가 휠체어에서 일어선다. 간호사가 말린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순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진다. 존댓말이 완전히 무너졌다. 2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 지영이 당황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말씀이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누워 있잖아. 그때 병실에서 친척 한 명이 나온다. 순자의 시누이 미경이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미경을 가리킨다. 미경아, 이 여자 봐.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해. 미경이 지영을 본다. 지영 씨, 도대체 뭔 일이에요? 시누이님. 순자가 끼어든다. 20년 전 일을 파헤치고 있어. 우리 가족 망치려고. 미경의 표정이 굳어진다. 지영 씨,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경이 고개를 젓는다. 진실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시누이님까지. 지영 씨, 언니가 이렇게 되신 게 누구 때문인지 모르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순자가 지영을 노려본다.
이제 그만해. 정말 그만해. 어머니, 어머니 소리 하지 마. 순자의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린다. 다른 환자들이 문을 열고 나온다. 20년 동안 내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 지겹지겨워.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 어머니, 저는 그냥이 아니야. 넌 우리 집안을 파괴하고 있어. 간호사가 다가온다.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환자분들이 순자가 간호사를 보며 소리친다. 조용히 하라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조용히 하라고. 미경이 지영의 팔을 잡는다. 지영 씨, 일단 집에 가세요. 신우이님, 언니가 진정할 때까지. 지영이 복도를 떠난다. 뒷걸음질 치며 나가는 그녀의 모습이 쓸쓸하다. 순자가 휠체어에 주저앉는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어. 미경이 순자를 달래려 하지만 순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복도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지영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다음 날 오전, 법무법인. 지영이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젓는다. 20년 전 사건이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하지만 변호사가 서류를 본다. 증거가 약하네요. CCTV도 있고 합의서도 있어요. CCTV는 실루엣만 보이고 합의서는 사모님 서명이잖아요. 지영이 실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직접 증언이 필요해요. 직접 증언? 당시 운전자의 인정 발언이나 목격자 증언이요. 지영이 생각에 잠긴다. 목격자, 누가 있을까? 같은 시각, 병원, 순자가 침대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 여보세요? 순자 씨, 김 원장입니다. 원장님, 김 원장의 목소리가 불안하다. 지영 씨가 변호사를 만났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진다. 어떻게 아세요? 제 친구가 그 법무법인에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목격자를 찾고 있대요. 순자가 한숨을 쉰다. 목격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요? 그날 간호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순자의 손이 떨린다. 누구요? 민경 씨. 지금은 다른 병원에 있어요. 연락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지영 씨가 찾을 수도. 뚜뚜뚜. 순자가 전화를 끊는다. 순자가 정연을 부른다. 정연아. 네, 엄마. 집에 가서 다락방을 정리해 줄래? 다락방요? 응. 상자들 다 버려. 정연이 의아하다. 왜요? 이사 가잖아.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빨리. 정연이 나간다. 순자가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저녁. 순자의 집. 정연이 다락방에서 상자들을 나르고 있다. 쿵쿵. 무거운 상자들이 계단을 내려온다. 지영이 집에 들어온다. 뭐해? 엄마가 다락방 정리하라고 했어. 지영이 상자를 본다. 잠깐. 상자를 열어본다. 비어 있다. 서류들이 없네. 서류? 아까 여기 있던 서류들. 정연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모르겠는데? 지영이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끽.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 어머니가.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그만두세요. 남자 목소리다. 누구세요? 더 이상 파헤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저는 김민수입니다. 지영이 깜짝 놀란다. 김민수? 20년 전 사고 피해자요. 지영의 심장이 뛴다.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나서 얘기해요. 안 됩니다. 왜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진다. 지영이 휴대폰을 바라본다. 김민수가 살아있다.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다. 8시간 남았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벽은 더 높아져 간다. 타이머 6시간 30분. 새벽. 인터넷 카페. 지영이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하고 있다. 김민수로 검색한다. 수많은 결과가 나온다. 하나씩 클릭해 본다. 25세 김민수, 프리랜서 디자이너. SNS를 확인한다. 프로필 사진을 본다. 어딘지 익숙한 얼굴이다. 게시물을 스크롤한다. 20년 전 오늘 내 인생이 바뀐 날. 최근 게시물이다. 댓글들이 달려 있다. 힘내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용서가 답이에요. 지영이 메시지를 보낸다. 안녕하세요. 20년 전 사고 관련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10분 후. 답장이 온다. 오늘 오후 2시. 한강공원 잠수교 아래. 지영이 미소를 짓는다. 드디어 직접 만날 수 있다. 병원. 순자의 병실. 정연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엄마, 죽 드세요. 응. 순자가 몇 숟가락 먹는다. 입맛이 없다. 정연아. 네. 너 형 기억나? 정연이 고개를 젓는다.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라. 형은 착한 아이였어. 순자의 목소리가 쓸쓸하다. 왜 갑자기 형 얘기를? 그냥. 순자가 창밖을 본다. 가을 하늘이 높다. 후회되는 일이 많구나. 엄마. 정연아, 만약에 말이야. 네. 엄마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겠니? 정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그냥, 만약에. 당연히 용서하죠. 순자가 눈물을 글썽인다. 고마워. 오후 2시. 한강공원. 지영이 잠수교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 한강이 잔잔하게 흐른다. 누군가 다가온다. 젊은 남자다. 다리를 약간 절뚝거린다. 지영 씨요? 네. 민수 씨죠? 네. 김민수가 벤치에 앉는다. 지영도 옆에 앉는다. 20년 만이네요. 기억하세요? 어릴 때라 흐릿하지만. 기억해요. 김민수가 다리를 만진다. 이 다리가 증거죠. 많이 아프셨겠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수술 몇 번 받았거든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날 누가 운전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기억해요. 누구였어요? 순자 어머니 아들이요. 정연이요? 김민수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다른 아들. 지영의 심장이 뛴다. 정연이 형? 네. 이름은 김준호였어요. 김준호. 순자 어머니 성을 따랐거든요. 지영이 메모한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사고 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김민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다. 이거 드릴게요. 낡은 일기장이다. 뭐예요? 그날 일기예요. 어머니가 쓰신 거. 지영이 일기장을 받는다. 민수 어머니가? 네. 그날 병원에서 본 걸 다 써놨어요. 일기장을 펼친다. 오늘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운전자는 20대 남자였는데 30분 후에 50대 아저씨가 와서 바뀌었다. 이상했다. 하지만 치료비를 주겠다고 해서 조용히 하기로 했다. 지영이 흥분한다. 이거 결정적 증거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라고 하셨어요. 왜 이제야 주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 집안이 보복할까봐.
지영이 김민수를 본다. 이제는 괜찮아요? 20살이 넘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지영이 일어난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지영 씨, 네. 순자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뭐라고요? 용서한다고. 지영이 놀란다. 용서요? 네. 그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김민수가 미소를 짓는다. 아들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제 모든 증거가 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한강이 흐른다. 시간도 흐른다. 3시간 30분이 남았다. 타이머 2시간 15분. 지영이 병원으로 달려간다. 복도를 빠르게 걷는다. 순자의 병실 문을 연다. 덜컥. 어머니. 순자가 침대에서 일어난다. 지영아. 김민수를 만났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민수를. 지영이 일기장을 꺼낸다. 이것도 받았어요. 순자가 일기장을 본다. 그게 뭐야? 민수 어머니 일기예요. 그날 병원에서 본 걸 다 써놨어요. 순자가 일기장을 받아든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다. 어머니, 응? 이제 다 끝났어요. 순자가 고개를 숙인다. 지영아, 미안해.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영이 의자에 앉는다. 준호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세요? 순자가 눈물을 흘린다. 그 아이는 그날 이후로 집을 나갔어. 왜요? 자기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지영이 순자를 바라본다. 연락도 안 해요? 가끔. 돈은 보내. 어디서요? 부산. 순자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낸다. 이게 마지막으로 온 편지야. 지영이 편지를 받는다. 엄마 미안해요. 평생 죄책감으로 살고 있어요. 정연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준호. 편지 하단에 부산 주소가 적혀 있다. 지영이 일어난다. 부산에 가야겠어요. 지영아, 안 돼. 왜요? 그 아이는 지금 많이 아파. 아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강경아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지영이 충격받는다. 얼마나 남았어요? 의사 말로는 몇 개월.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응.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지영이 복잡한 표정이다. 정연이 들어온다. 무슨 얘기해? 지영과 순자가 돌아본다. 정연아. 엄마, 왜 울어요? 정연이 다가온다. 지영이 편지를 숨긴다.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정연이 지영을 본다. 지영아, 이제 그만하자. 안 돼. 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영이 휴대폰을 꺼낸다. 부산행 KTX를 검색한다. 어디 가려고? 부산. 왜? 지영이 정연을 본다. 당신 형을 만나러. 정연이 놀란다. 형이 부산에 있어? 순자가 지영을 말린다. 지영아, 제발. 어머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지영이 정연에게 편지를 보여준다. 이게 뭐야? 정연이 편지를 읽는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형이 죽어간다고? 응.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말 못했어. 정연이 주저앉는다. 왜? 왜 말 안 했어? 너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까봐. 정연이 일어난다. 나도 갈게. 정연아. 형을 만나야겠어. 지영이 정연의 손을 잡는다. 같이 가자. 순자가 두 사람을 본다. 그럼 다 끝나는 거구나. 네. 이제 진짜 끝이에요. 45분 남았다. 마지막 진실을 향해 달려간다. 타이머 30분. 부산. 오래된 원룸 앞.
지영과 정연이 문 앞에 서 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분다.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쉰 목소리다. 준호야, 나 정연이야. 침묵이 흐른다. 정연이? 응, 형. 문이 열린다. 덜컥. 야윈 남자가 나타난다. 30대 중반이지만 늙어 보인다. 20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다. 정연아. 형. 두 형제가 서로를 바라본다. 지영이도 왔구나. 안녕하세요. 지영이 인사한다. 들어와. 좁은 방 안. 준호가 소파에 앉는다. 얼굴이 누렇다. 형, 많이 아파? 응.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정연이 눈물을 글썽인다. 왜 연락 안 했어? 미안해서. 준호가 지영을 본다. 지영아, 20년 동안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거짓말. 엄마한테 들었어. 준호가 기침을 한다. 쿨럭쿨럭. 형, 병원 가자. 안 돼. 이제 갈 곳도 없어. 준호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낸다. 이거 정연이 줘. 뭐야? 20년 동안 모은 돈이야. 통장을 펼쳐본다. 5천만 원이 적혀 있다. 형, 그 아이 치료비로 써. 김민수요? 지영이 묻는다. 응. 후유증 치료비. 준호가 지영을 본다. 지영아, 미안해. 형이 왜 미안해해요? 내가 제대로 했으면 너희가 고생 안 했을 텐데. 지영이 고개를 젓는다.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진실. 준호가 쓴웃음을 짓는다. 진실이 뭐 그리 중요해? 형에게는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준호가 정연을 본다. 정연아, 지영이 잘해라. 응. 엄마도 잘 모셔드리고. 형도 집에 가자. 준호가 고개를 젓는다. 난 여기서 끝낼 거야. 지영이 휴대폰을 확인한다. 김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형을 만났어요. 통장도 받았어요. 곧 답장이 온다. 고마워요. 그런데 그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진심이었어요. 지영이 휴대폰을 준호에게 보여준다. 형, 민수가 용서한대요. 준호가 메시지를 읽는다.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정말? 네. 돈도 받지 않겠다고 해요. 준호가 오열한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연이 형을 안는다. 형, 이제 끝났어. 타이머 0분. 48시간이 끝났다. 하지만 진짜 시작이다. 3개월 후, 서울, 새집 거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친다. 지영, 정연, 순자가 함께 식사하고 있다. 준호도 함께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졌다. 형, 약 먹었어? 응. 어머니, 더 드세요. 지영이 순자에게 반찬을 올려준다. 고마워. 순자가 미소를 짓는다. 지영아. 네. 그 반지 다시 끼워도 될까? 지영이 손을 내민다. 순자가 20년 전 그 반지를 끼워준다. 이제 정말 우리 딸이야. 지영이 눈물을 글썽인다. 네, 엄마. 휴대폰에 메시지가 온다. 김민수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메시지를 읽는다. 축하해줘야겠네. 정연이 말한다. 응, 나중에 만나자고 해. 지영이 답장을 보낸다. 준호가 창밖을 본다. 노을이 예쁘다. 모두가 창밖을 본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다. 겨울 노을이 유난히 따뜻하다. 이제 평화롭네. 순자가 중얼거린다. 네, 이제 진짜 평화로워요. 지영이 대답한다. 어떤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진실과 용서로만 갚을 수 있다. 지영이 찾던 것은 1,000만 원이 아니었다. 20년간 가슴에 묻어둔 의욕과 서운함이었다. 순자가 지키려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두 아들의 미래와 가족의 평화였다. 준호가 짊어진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이었다. 때로는 침묵이 사랑이고 때로는 진실이 용서다. 48시간 동안 흔들렸던 가족이 이제는 더 단단해졌다. 진짜 빚은 이미 오래전에 갚아졌다. 사랑으로. 화면이 서서히 노을 너머로 물들어간다. 가족의 실루엣이 창가에 비친다. 반지, 영수증, 통장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하지만 이제는 갈등의 증거가 아니라 화해의 상징이다. 바람이 커튼을 흔든다. 따뜻한 겨울바람이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로드였습니다.